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네, 전화 반갑습니다. 주셨나요?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아, 어디서요? 네. 네, 대전. 대전에서요. 대전에도 네. TV 잘 나오죠? 네. 네, 토마토 TV 매일 시청하고 계신 거죠? 네, 늘 도움 많이 됩니다. 오늘도 도움 드릴게요. 자, 어떤 종목 네네. 궁금하신가요? 상하프론테크, 네. 네, 18,600원에 30%요. 18,600원에 30%. 네. 지금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시네요. 한 9월 네, 정도에 근데, 매수하신 건가요? 지금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서 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비중을 더 네. 늘리신 거는 아니시죠?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좀 비중을 늘려도 되는지. 네. 좀 단가를 낮추시려고 하시는군요. 네. 이 기업 네.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전기차라고만 알고 있거든요. 네, 기업 내용도 하나하나 좀 전기차 살펴드릴게요. 소재.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들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시청자님 기다려주세요. 네. 자, 최병호 전문가님 상하 프론테크. 최근에는 이제 박스권의 행보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죠. 네, 관련돼서 전지 분리막도 네. 개발됐다. 여러 가지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못 가요. 네, 상하프론테크도 이제 전기차 이제 시세 날 때 같이 갔습니다, 작년에. 네. 상반기 한 3배, 2배 정도 갔죠. 그리고 지금 다른 배터리 업체보다는 주가가 상당히 약하죠. 약한 측면은, 다른 배터리 업체들이 가는 종목들은 이제 한 5개 종목 있는 그 종목들은, 진입 장벽이 아주 높은, 그리고 선도적인 기업이고 1위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이건 약한 편이고요. 그럼 이제 상하프론테크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엔지니어 플라스틱 쪽에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반도체 이형 필름 그 패키징 할 때 들어가는 쪽에 필름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 쪽에는 또한 부품이 있는데, 그러면 전기차 쪽에 과거에는 이제 말레이시아 법인이 있고 지금 중국 법인이 있는데, 이 두 개 말레이시아 법인하고 중국 법인, 어디에 들어가냐면, 주 고객사가 삼성 SDI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쪽에 패키징 쪽 필름은 삼성전자 쪽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삼성이 주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말레이시아 필름 쪽은 전자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부품 이쪽에 이제 적자가 계속 있었는데요. 이제는 시설 증설을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쪽에도 2차 전지 쪽 하고 있어서 1분기 거의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실적은 올해부터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크게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이런 어떤 이제 전기차의 배터리 성장을 그대로 이 회사도 삼성 SDI 주격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같이 올라갔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배터리 모멘텀보다는 지금 전체 시장이 바이오리주라든 이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쉬는 거죠. 많이 올라가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종목을 사실 때 장기적으로 샀는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샀는지 그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기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가신다면 장기적으로는 실적이 올해도 작년에 한 150억 정도 좀 안 나올 걸 보이는데요. 올해는 한 200억 정도까지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240, 50억. 그러면 올해 실적이 급증하는 거죠. 한 30%, 40% 급증하고 그다음 내년에도 20, 30% 계속 급증합니다. 그러면 실적이 계속 30% 성장을 하고 물론 업황 자체도 배터리 쪽에 매출이 늘기 때문에 시설 증설이 올 1분기 완료되면 그러면 다른 쪽에 신성작 쪽에 또 저쪽에 멤브레인이라고 있죠. 특수 쪽에 소재 쪽에 있는데 여기도 당연히 성장을 하고요. 그래서 성장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가만 이제 이렇게 보면 펀더멘털에는 실적이라든지 업황이라는 것은 우상향을 계속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적이란 기업의 실적은 시간이 걸려야만 나오는 거죠. 당장 2년 뒤에, 1년 뒤에 그 예상 실적을 미리 주가에 다 반영한 상태인데 그러면 내가 장기 투자를 한다면 실적이 계속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쌀 때 13,000 이하 왔을 때 오히려 더 많이 사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18,600원 초무에 사신 분들은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가 30% 지금 현재 손실이 크죠. 그죠? 그러면 이게 가장 이제 초보자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처음 그때 당시에는 장기 투자자만 들어가면 내려온 물타 더 추가 매수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이렇게 초보자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그냥 딱 사고 계속 하기만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나의 실적 보고 향후의 산업의 성장성 보고 샀는데 실제로 주가는 계속 내려와 있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또 본전간 팔게 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이제 오히려 장기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고 크게 성장한 일동주를 사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터리 주식을 살 바에 오히려 나머지 5개 정도 회사 쪽으로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소재 쪽도 있지만 부품에 상하 프론트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좋다고 설명드렸죠. 그죠? 그처럼 하지만 다른 거보다 탄력성이 낮습니다. 다른 배터리 주식은 16년도 여름 대비해서 8배 정도 다 올라왔고요. 이 종목은 3배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어떤 그런 측면이라든지 실적 개선의 폭이 적다든지 아니면 경쟁사가 좀 있다든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전 문제가 없고요. 저는 이제 추가 매수 의향 있으시면 이제 2월 달까지 13,000 이하에서 50%까지 비중을 확대해도 충분히 단가를 좀 낮추셔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좀 들고 와서 수익이 나면 그때 시장 상황을 보고 파는 게 나을 것 같고, 아니면 계속 장기 투자해도 참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장기 보유입니다. 투자하면 어느 정도나 좀 주가의 상승 이 주가의 올해 예상 실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대다수 증권사는 22,000원을 목표가로 줬었거든요. 2만 원대를. 그런데 19,000원대까지 가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주식이 다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13,000원 내외가 바닥이기 때문에 한 27,000원까지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 1년 정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18,600원에 사셨기 때문에 26,000원 가면 수익률이 30~40%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장기 투자에 매력이 없습니다. 30~40%볼 바에. 그래서 밑에 왔을 때 오히려 더 많이 사서 단가를 15,000원 정도까지 낮춰놓으면 뭐 27,000원 이렇게 가시면 수익률 뭐 7~80% 나온 다음에 50% 이상이라면 괜찮죠. 그죠?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시든지 아니면 반등할 때 단기적인 목표가는 반등할 때 목표가가 14,500원입니다. 14,800원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왔을 때 손절을 해야 되는데요. 과연 지금까지 계속 손절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오히려 더 사는 게 낫다. 급락했을 때 코스닥이 같이 빠지면 그때 추가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나 선에서 네, 주간 매수하면 됩니다. 13,000원 이하입니다. 13,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하시면 됩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려면 50% 정도 비중을 더 늘리셔도 된다고 하니까요. 한 26,000원 정도 목표 두고 전략 세우시고 손절이 가능하시면 14,800원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힘내세요. 네. 네, 자 이렇게 상하 프론테크 살펴봤습니다.